자, 인창중학교 1학년 학생 여러분, 지난 주말 동안 잘 지냈나요? 다시 온라인 수업을 시작합니다. 먼저 에너지 절약에 관련된 공익 광고를 한 편 보고 오늘 수업을 시작했는데요. 이렇게 우리가 에너지를 절약해야 되는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우선 언젠가는 자원이 고갈될 거고요. 그리고 주변에 석유나 석탄, 천연가스 같이 화석 연료를 계속 사용한다고 한다면 환경 오염 문제가 심각해지겠죠. 지구 온난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그다음에 자원을 지속 가능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쨌든 어 에너지 사용량을 줄여야만 합니다. 하나뿐인 지구를 위해서 오늘은 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에 대한 수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 신재생 에너지의 종류와 특징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는 119쪽입니다. 자, 교과서 119페이지 한번 그림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119페이지에는 굵은 고딕체 글씨로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 표시제, 탄소 포인트제, 신재생 에너지 개발이라고 하는 말이 매우 중요한 말이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넘겨보니까 네, 수력, 풍력, 태양광, 지열, 조력 여러 가지 에너지들이 굵은 색깔로 표시가 되어 있네요. 그림도 한번 볼까요? 다양한 에너지원들을 생산하는 발전소들이 사진에 잘 나와 있습니다. 교과서를 먼저 한번 이렇게 쭉 살펴보는 건 매우 중요한 일이죠. 자, 오늘 지속 가능한 자원 활용 방안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여러 가지 사회 문제를 바라볼 때는 우리가 두 가지 면에서 접근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우리 개인이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우리 이걸 개인적 차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두 번째는 국가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혹은 사회가 지방자치단체가 제도적으로 법 규범을 어떻게 만들고 어떤 제도를 완성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우린 이걸 사회 제도적 차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개인이 해야 될 일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자원을 활용하기 위해서 개인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일단 절약하는 거죠. 재생 불가능한 화석연료, 특히 석유, 석탄, 천연가스 등의 사용을 줄이는 게 가장 우선시 되어야겠죠.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는 냉난방을 절약하죠. 여러분 교실에 아마 에어컨 가동되고 있을 텐데요. 이동 수업을 하거나 이럴 때는 반드시 선생님이 전기를 끄고 이동해라, 에어컨을 끄고 이동해라 이런 말씀 하실 거예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냉난방을 절약한다. 그리고 이왕이면 대중교통을 이용한다. 그리고 요즘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죠. 쓰레기 분리수거를 통해서 생활 속에 자원을 절약 습관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자, 두 번째, 사회 제도적인 차원에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일단 에너지를 절약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더 잘 힘이 나게 그리고 도와줄 수 있는 에너지 절약 정책이 마련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만들어지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 표시제입니다. 자, 우리 왼쪽 아래에 스티커 같은 거 하나 보이죠? 자, 1부터 5까지. 5에는 빨간 색깔 불이 들어와 있네요. 자,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이라고 써 있고요. 이 스티커에는 지금 1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소비 효율 등급이 1등급이다 라는 뜻이고요. 가장 높은 효율 등급을 보이고 있는 상태죠. 그 다음에 소비 전력량,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 배출량, 시간당 23g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이 제품을 사용하면 연간 에너지 비용 1년 동안 75,000원의 전기 요금이 나온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이 스티커를 어디서 본 적이 있나요? 그렇죠? 냉장고나 혹은 집안에 있는 에어컨 이런 제품들에 이런 효율 등급이 붙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올해는요, 특별히 정부에서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1등급 표시가 되어 있는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10%의 환급금을 돌려주고 있습니다. 같은 제품을 사더라도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이 높은 제품을 사는 게 훨씬 더 지혜로운 소비자의 자세겠죠?
자,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저탄소 상품이라고 하는 마크가 지금 붙어 있는데요. 미국에서도, 이웃나라 일본에서도, 그리고 멀리 있는 영국에서도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저탄소 상품에다가는 이런 제품에 표시를 해서 소비자들이 이왕이면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한 제품 소비를 착한 소비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탄소 포인트제에 대해서는 뒷페이지에서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해야 될 일은 신재생에너지를 개발하는 거죠. 신재생에너지란 신생에너지와 재생에너지를 합친 말인데요. 새롭게 개발된 에너지, 대체에너지 뭐 이런 것들을 말할 거고요. 재생에너지는 사용하고 난 에너지를 다시 한번 사용할 수 있게 그렇게 개발하는 것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 한번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 표시제 살펴봤으니까요. 탄소 포인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페이지는 우리나라에서 운영하고 있는 탄소 포인트제의 홈페이지입니다. 네. 한번 들어가 본 적이 있나요? 여러분 한번 여기 들어가 보세요. 네, 들어가서 우리 아파트 혹은 우리 집을 등록을 하고 나면 이산화탄, 그리고 현재 사용되고 있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쭉 적었는데 1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작년도에 비해서 현저하게 줄어드는 가정에 대해서는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문화상품권이나 혹은 통장에 실제로 현금으로 그 이산화탄소 배출이 줄어드는 것만큼을 통장으로 환원해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한번 들어가서 여러분 등록 한번 해보기를 꼭 추천합니다. 그 다음에 정부에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이제 신재생에너지를 개발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만드는 건데요. 지금 보이고 있는 이 페이지는 신재생에너지 코리아라고 하는 페이지입니다. 대한민국 에너지의 미래입니다. 라고 써있죠. 그리고 여기 지금 보니까 전문 정보, 홍보마당 뭐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동영상으로도 나와 있고요. 자료가. 그 다음에 각종 뉴스 자료, 그리고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 사용되고 있는 현황 이런 것들을 참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궁금한 학생들은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 한번 들어가서 검색해 보기를 추천합니다. 자, 그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수력에너지. 자, 수력. 선생님이 한자로 써놨죠. 무슨 수일까요? 그렇죠. 물수입니다. 자, 보다시피 물이 떨어지는 힘으로 이 아래에 있는 커다란 터빈을 돌려서 에너지를 생산하는 거죠. 수력 에너지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다면 물이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떨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낙차가 큰 지역에 이와 같은 댐을 만들어야겠죠. 그리고 이왕이면 물의 양이 풍부해야 떨어지는 물도 많아질 겁니다. 자, 어떤 곳에 입지해야 되냐면 유량이 풍부하고 낙차가 큰 지역에서 이런 수력 에너지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산이 많은 나라이기 때문에요. 대체적으로 큰 강이 위치하고 있는 강의 상류 지역에는 이런 댐들이 여러 개가 건설되어서 전기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풍력 에너지입니다. 자, 풍은 무슨 풍? 바람, 풍이죠. 바람이 불어오는 힘을 이용해서 자 터빈을 돌려서 에너지를 생산하는 겁니다. 바람의 힘을 이용해서 에너지를 생산한다. 그렇다면 아무데나 이런 풍력 에너지를 생산하는 발전소를 만들 수는 없겠죠. 그렇죠? 바람이 일단 많이 불어야 돼요. 그것도 그냥 바람이 아니라 강한 바람이 자 지속적으로 부는 지역에서 이런 발전소를 만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속적으로 강한 바람이 부는 곳은 대체로 어떤 곳이냐 하고 봤더니 첫 번째는 바람이 많이 부는 산지 지역이고요. 두 번째는 바닷가에 가면 바람 많이 불죠. 그래서 해안 지역에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주로 육지에 이렇게 풍력발전소를 많이 건설했었는데요. 점차 지금은 바닷가에 풍력발전소를 설치하고 있고 아예 바닷가에서 좀 더 떨어진 바다 한가운데에다가도 설치해서 에너지원을 만들어내고 있는 경우가 많이 생기고 있는데 우리 이런 경우는 해상풍력에너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왼쪽에 보이는 사진은 대관령에 위치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오른쪽에 보이는 풍력발전소는 제주도 바닷가에 위치하고 있는 풍력발전소입니다.
빨간 등대가 참 예쁘죠? 자, 선생님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많이 사용하고 있는 풍력발전소 설치 현황을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영토가 넓은 나라가 아무래도 풍력발전소를 많이 사용하겠죠. 자, 미국이 이런 풍력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는 걸로 확인됐고요. 독일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런 풍력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려고 하고 있는 나라가 어느 나라냐면 바로 영국입니다. 영국은 일반적인 다른 나라보다 어떤 것들을 추진하고 있냐면 해상 풍력 발전소를 설치해서 해상 풍력 강국으로 성장하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세계는 지금 풍력 발전 경쟁력을 확보 중이다라고 하는 신문 기사인데요. 풍력 발전 어떤 설치 용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요. 옛날에는 육지였지만 지금은 부지 개발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아예 해상으로 이동하고 있더라. 그리고 지금 보이는 것은 아래쪽에 보이는 이 풍력 발전은 바로 영국에 설치되고 있는 해상 풍력 에너지원입니다. 세 번째 여러분에게 안내하려고 하는 에너지는 바로 지열 에너지입니다. 지는 무슨 지? 땅지. 열은 그렇죠. 뜨거운 열입니다. 자, 땅 속에서 뜨거운 열기가 나온대요. 신기하죠. 근데 실제로 우리 지구상에 우리 전체 지구의 90%에 해당하는 지역은 1000도씨가 넘는 열을 가지고 있어요. 지표면은 아니지만 땅 속으로 들어가면 온도가 점점 뜨거워지는 걸 여러분은 알고 있죠. 특히 지표면과 좀 가까운 곳에서 뜨거운 열을 내는 곳이라 함은 화산활동이 활발한 지역, 이런 지역들은 땅 속의 뜨거운 열을 이용해서 에너지를 생산합니다. 선생님 예전에는 대만의 화산이 지금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지역을 가본 적이 있는데요. 땅바닥에 앉아 있을 때 땅이 따끈따끈한 찜질방처럼 온도가 높은 것이 느껴지는 지역들이 있었어요. 뭐 이것보다 더한 곳들도 있겠죠. 자, 이렇게 지열이 풍부한 지역에서 이런 지열 에너지원을 개발합니다. 뉴질랜드 북섬에서도 이렇게 순간순간 거대한 연기가 나는 곳들이 있었는데요. 대부분 지열 에너지원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습니다. 지열 에너지는 대체로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화산 활동이 많이 일어나는 지역에서 설치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 서부, 그 다음에 필리핀, 인도네시아, 멕시코, 이탈리아, 뉴질랜드, 아이슬란드, 일본 등지가 지열 발전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인데요. 대체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알프스 히말라야 조산대에 위치한 나라들, 그 다음에 환태평양 조산대에 위치한 나라들이 여기에 해당하는 나라들입니다. 이 중에 특별히 소개하고 싶은 나라는 바로 아이슬란드입니다. 자, 여기는 아이슬란드의 수도인 레이캬비크에 위치하고 있는 지열발전소예요. 자, 아이슬란드의 지열발전소 교과서에 있는 사진인데요. 뒤에 보니까 뭐 연기가 모락모락 나고 있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물에 동동 떠 있네요. 아이슬란드는 굉장히 위도가 높은 나라예요. 겨울에는 거의 대부분 얼음에 뒤덮여 있고, 그 다음에 한겨울에는 오로라가 많이 관측될 수 있을 만큼 위도가 높은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겨울철 기온이 낮은 추운 나라에 해당하는 곳인데요. 지금 사람들이 있는 걸로 보아서는 별로 추워 보이지 않죠. 아이슬란드는 별명이 얼음과 불의 땅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전체 국토의 대부분이 얼음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다음에 화산 활동이 자주 일어나는 그런 지역이죠. 이곳은 지열 발전을 이용해서 대부분은 난방에 사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력을 생산하고 있고, 수영장이 4%라고 나와 있죠. 국토 안에 있는 수영장은 대부분 다 지열 에너지원을 이용하고 남은 열기를 이용해서 물을 데워가지고 따뜻하게 겨울에도 노천에서 이렇게 야외 수영장으로 이용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양어장으로도 이용을 해서요. 겨울에도 물고기들이 얼어 죽지 않겠네요. 그리고 도로 및 주차장 제설이라고 써있죠. 시골은 아니지만 대도시에 사람들이 거주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인도와 차도의 아래쪽에 땅속에 열선을 깔아요. 열선을 깔아서 눈이 내리면 바로 녹아버리게. 그래서 굉장히 눈이 많이 오고 얼음이 많이 있는 지역이지만 사람들이 자주 돌아다니는 도시에는 바닥에서 눈을 볼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래쪽에 그린하우스라고 보이죠? 이거는 농업시설이에요. 우리가 온실 같은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굉장히 추운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그린하우스 시설을 이용해서 뭐 토마토 재배를 한다든지 아니면 특이하게 열대의 작물이라고 말할 수 있는 바나나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유럽은 날씨가 추워서 바나나가 재배되는 곳이 없는데요. 유럽 전체에서 아주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북쪽에 위치하다시피 한 아이슬란드가 유럽에서 가장 많은 바나나를 생산하는 바나나 생산체 1위국입니다. 자,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다? 땅속의 열을 이용해서 발전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열 에너지를 이렇게 이용하면 다양하게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살펴볼 에너지는 태양광 에너지입니다. 자, 태양광은 여러분 아파트에도 요즘에 베란다에 이렇게 태양광 패널을 설치한 가정들을 많이 보았죠. 태양빛을 이용해서 에너지를 생산하는 거예요. 일사량이 풍부하고 강수량이 적은 지역에서 매우 유리합니다. 일사량이 풍부하고 강수량이 적은 지역이라 하면 주로 어떤 곳이 있을까요? 우리나라에서는 염전이 굉장히 이렇게 태양광 에너지 시설을 만들기에 유리한 지역입니다. 옛날에는 염전에서 천일 제염업을 많이 했었는데요. 최근에는 중국에서 값싼 소금이 많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었고, 그 다음에 염전을 한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고된 작업이에요. 그래서 점차 염전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신안에 있는 그런 섬들에서 염전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섬들에서 지금 하나씩 염전을 폐쇄시키고 있는데, 이렇게 폐쇄된 염전 지역을 재활용하면서 신안 지역에 있는 섬들에서 태양광 발전 시설로 전환되고 있다라고 하는 반가운 소식들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건조기후 지역의 사막입니다. 건조기후 지역의 사막은 말 그대로 비가 거의 오지 않고 1년 내내 태양이 풍부하게 내리쬐는 지역이죠. 태양광 에너지를 설치하기에 딱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자, 지금 보여주고 있는 곳, 우와, 어마어마하죠? 네, 여기는 모로코에 있는 사하라 사막, 서쪽에 모로코가 위치하고 있는데, 모로코에 있는 세계 최대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입니다. 사진으로 보아서 그렇지 실물의 크기는 어마어마할 거예요. 그리고 어떤 학자의 연구에 의하면 사하라 사막의 일부 지역에 이렇게 태양광 패널을 이용해서 전기를 생산한다면 지구인 전체가 쓸 수 있는 에너지의 5배를 생산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도 하고 있는 걸로 보아서는 태양광 발전은 굉장히 무궁무진한 에너지원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도요, 현재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100만 가구에 이런 패널을 설치하겠다라고 하는 정책을 사용하고 있어서요. 굉장히 많은 작은 발전소로서의 태양광 패널들이 베란다마다 위치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최근에는 중고등학교에도 태양광 패널을 이용해서 운동장에 있는 전등을 밝힌다든지 아니면 뭐 보건실의 난방을 사용한다든지 하는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5번째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에너지는 조력 에너지입니다. 자, 이 조력 에너지라고 하는 거는 밀물과 썰물에 드나드는 힘, 우리가 이거를 조차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들어오는 힘을 이용하는 거죠. 특히 썰물 때 물이 쫙 빠져나가고 들어오고 하는 그 입구가 있잖아요. 만의 입구에 밀물과 썰물의 차이가 큰, 조차가 큰 만의 입구 지역에 댐과 그 다음에 이렇게 뚝을 쌓아 놓는 거예요. 댐과 뚝을 쌓아서 그 다음에 밀물 때 물이 밀려 들어올 때 문을 열어주는 거죠. 썰물 때는 문을 닫아놨다가 밀물 때 문을 열어주면 바깥에서 물이 밀려 들어오면서 에너지를 생산하게 되는 그런 원리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조석간만의 차가 큰 지역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조석간만의 차가 큰 서해안에 시화호 같은 경우에는요. 세계에서 가장 커다란 규모의 조력발전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가로림만 인근에 이렇게 지금 조력발전소가 설치되어 있는 모습을 보았고요. 6번째로 살펴보려고 하는 또 바닷물을 이용한 에너지는 파력 에너지입니다. 파 할 때 파가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파도 할 때 파입니다. 파랑 에너지를 이용하는 거죠. 파도의 힘을 이용해서 에너지를 생산합니다.
자, 강한 파도가 한두 번도 아니고 지속적으로 일렁일렁 이렇게 몰려오는 지역에서 개발하는 게 이런 파랑 에너지, 파도를 이용한 파력 에너지의 특징이고요. 우리나라의 동해안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그냥 1년 내내 꾸준히 적어도 0.5m에서 2m까지의 파도가 날이면 날마다 쉬지 않고 일렁이고 있습니다. 동해안은 사실은 파력 에너지를 설치하기에 딱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다. 자, 우리 이제 시범적으로 현재 제주도에다가 파력 발전소를 이렇게 만들어 놓았어요. 화력 발전소를 만들어 놓았고요. 뭐 가동 예정이지만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은 뭐 가동을 해보기도 하고 안 해보기도 하고, 그다음에 일부는 파도가 너무 많이 치는 날에 약간 이제 문제가 생기면 다시 보수를 하고, 이런 작업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오른쪽에 보이는 것처럼 파도가 진행되어 올 때 아까 여기 이렇게 뚜껑같이 보이는 부분이 있죠. 그 밑에 공기가 차 있는데 공기를 위로 밀어 올리면서 터빈이 돌아가서 발전을 하는 그런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파력 에너지에 특별히 힘을 많이 쏟고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가 바로 포르투갈입니다. 자, 지금 보고 있는 게 바로 포르투갈의 델라미스라고 하는 파력 발전 시설이에요. 마치 뭐처럼 생겼냐면요. 바다 뱀처럼 생겼습니다. 길이가 길고요. 중간에 마디가 있는 거죠. 그래서 파도가 치면 이렇게 접어졌다가 펼쳐졌다가 접어졌다가 펼쳐졌다가 뭐 상하로 움직이고 좌우로 움직이면서 커다란 원통이 움직이는 힘에 의해서 발전을 하는 거죠. 자, 이런 에너지원들이 아마 크게 이용된다면 바다가 굉장히 무한한 에너지원을 제공하는 곳으로 새롭게 또 인식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7번째 보려고 하는 에너지는 바로 폐기물 에너지입니다. 자, 더 이상 쓰레기가 아니죠. 폐기물은 그래서 폐기물을 태우거나 혹은 발효시켜서 나오는 가스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것을 폐기물 에너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8번째, 바이오 에너지예요. 바이오 에너지는 생물 자원을 이용해서 에너지를 생산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왼쪽에 지금 보이는 농작물을 이용해서 액체 연료를 만든다. 전에도 여러분한테 설명을 한 적이 있었을 거예요. 아마 옥수수를 이용해서 자동차를 움직이거나 헬리콥터를 움직이거나 심지어는 비행기를 움직이기도 할 수가 있습니다. 액체 연료로 변환되는 거죠. 그 다음에 중간에 보는 것처럼 가축의 배설물이나 음식 쓰레기에서 놔두면 메탄가스가 발달하거든요. 이런 가스를 이용해서 에너지원을 사용하는 거죠. 그리고 나무 껍질이나 아니면 뭐 나무의 뿌리나 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나무의 부산물들을 이용해서 땔감으로 사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것들은 인구 밀도가 좀 낮고 도시와 떨어진 좀 넓은 지역, 예를 들면 뭐 발효를 한다든지 이럴 때 필요한 가스가 생산되기에 적당한 넓은 부지가 필요하고요. 지역사회 주민들의 많은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에 조금은 더 도시보다는 도시에서 좀 떨어진 외곽 지역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대표적인 곳으로는 독일에 위치하고 있는 그 바이오 에너지로 유명한 온데라고 하는 마을이 있는데요. 가축의 분뇨, 그다음에 뭐 농사 짓고 남은 찌꺼기들, 부산물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커다란 지붕이 있는 곳에서 발효를 시켰고, 거기서 나오는 생산되는 가스를 이용해서 바이오 가스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스를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전기로 이용을 하고 있고요. 남은 것들은 판매를 해서 그 마을에 경제적인 도움을 주고 있는 상황인 거죠. 자, 선생님이 여러분이랑 8가지의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신재생 에너지를 사용하면 물론 무조건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자, 이런 것들을 설치할 때 아주 초기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아까도 얘기했죠. 파력 발전. 성공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열심히 만들어 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 풍력 발전, 발전기도 어마어마하고요. 그 다음에, 비용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자연 환경에 어떤 영향을 받는 까다로운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어요. 일부 지역에서만 이용이 가능하죠. 예를 들면 파력 발전, 파도가 쳐야 가능하죠. 그 다음에 풍력 발전, 바람이 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산지 아니면 해안 지역에서 필요하다. 자, 태양광 에너지 아무 데서나 할 수 있나요? 태양광 에너지 아파트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한다 하더라도요. 저층에 있는 지역 같은 경우는 거의 태양 에너지가 비치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죠. 같은 아파트를 하더라도 해가 많이 비쳐야 되고 일사량이 풍부해야 되고 그다음에 비가 좀 더 적게 오는 지역이어야 된다 해서 자연 환경에 어떤 영향을 받는지에 따라서 입지 조건이 달라지게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신재생에너지에 무엇보다도 좋은 점이 있다고 한다면 고갈되지 않아요. 뭐 거의 고갈되지 않습니다. 무한하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친환경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키지 않기 때문에 지구온난화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구상에 뭐 무조건 똑같다라고 말할 수 없겠지만 비교적 고르게 분포하고 있습니다. 편제성이 없다라는 거죠. 예, 어떤 것든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요. 지구상에 비교적 고르게 분포하고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우리는 이런 신재생에너지를 앞으로 더 많이 개발하고 보다 더 우리 그 환경을 파괴하지 않으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 개발 현황인데요. 자, 2015년 도별 신재생에너지의 생산 현황을 봤더니요. 아, 경기도 조력발전이 굉장히 많이 있네요. 이유는 시와호 때문이죠. 가로림만 인근에 있는 조력발전소 때문이고요. 그 다음에 주로 많이 하고 있는 게 태양광 발전인데 전라남도 지역에 많이 위치를 하고 있죠. 전라북도, 충청남도 이런 지 대부분 바닷가에 위치하고 있는 네, 그리고 특히 전라남도에 아까 얘기했던 염전들이 변해서 태양광 에너지를 많이 생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풍력발전은 지금 보다시피 강원도, 경상북도 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곳들이 대체로 어떤 곳들이냐면은 큰 강의 상류에 해당하는 그런 지역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재생에너지의 생산 비중을 보았더니 대체로 우리나라에서 이제 폐기물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고 있고 그다음에 바이오 에너지, 수력, 그다음에 기타, 태양광 이런 것들이 사용되고 있는데 과거에 비해서 지금 현재는 점차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자, 이번에는 교과서 121페이지 해보자입니다. 문제가 이렇게 나와 있네요. 세계의 신재생에너지 개발 사례를 알아보자 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료 1번 가나 그 다음에 풍력, 태양광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가 볼까요? 미국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나라이네요. 그 다음에 브라질, 그 다음에 독일, 프랑스 이 순서대로 나아가고 있는데요. 자, 미국과 브라질이 가장 어떤 나라든지 미국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에너지인 것들은 대부분이 미국이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특이하게 여기서 볼만한 나라는 바로 브라질입니다. 자, 여기 브라질은 대표적인 농업 생산국 중에 하나이죠. 자, 여기에 가에 해당하는 지역은 아마도 바이오 에너지로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나번 볼까요? 나번 지금 이렇게 커다랗게 확대해서 보니까 이렇게 볼까요? 가는 바이오 에너지, 그 다음에 나번은 미국 다음으로 많이 사용한 나라가 필리핀, 인도네시아, 뉴질랜드, 이탈리아, 멕시코, 아이슬란드. 느낌이 탁 오나요? 대부분 어떤 곳에 위치하고 있는 나라냐면은 화산이 많이 위치하고 있는 곳에, 많이 폭발하는 곳에 위치하고 있는 나라들이죠. 나는 지열 발전에 대한 내용입니다. 선생님 아까 아이슬란드에 대한 설명은 했었죠. 그 다음에 자, 우리 여기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활동 1번 가나에 알맞은 신재생 에너지를 써보자. 가는 A 바이오 에너지. 그다음에 B는 지열 에너지다. 그다음에 활동 2번입니다. 자료 2를 보고 자, 풍력, 태양광, 지열, 바이오 에너지가 활발히 이용되는 지역의 특징을 각각 설명해 보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앞에 있는 수업 내용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풍력 발전소는 어디에 설치해야 하는지, 태양광 발전소는 어디에 설치해야 하는지, 지열 발전소는 어디에 설치하고 바이오 에너지 발전소는 어디에 설치하는지, 주로 어디서 이용되는지 그 지역의 특징을 한번 각각 써보도록 하세요.